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살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이목기계 제 21강입니다. 토픽 201번 와이어로프입니다. 104회 1교시에서 가선집재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와 폐기기준, 그리고 113회 1교시에서 와이어로프의 교체 기준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계수를 살펴보면 집재가선에 있어서는 작업줄 및 운제 삭도에 되돌림줄 등에 이용되는 와이어로프에 적용하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용도별로 안전계수를 결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가공본줄 스카이라인은 처음부터 집재가선에 있어서 작업줄 및 운제 삭도의 N줄 등에 이용되는 와이어로프에 적용하는 하중에 대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용도별로 안전계수를 결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의 절단 하중을 와이어로프의 최대 장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살펴보면 스카이라인 작업 본줄은 2.7 이상, 그리고 짐 당긴 줄은 4.0 이상, 되돌림줄은 4.0 이상, 짐 올림줄 6.0 이상, 그리고 버팀줄은 4.0 이상, 그리고 고정줄은 4.0 이상, 짐 매달림줄은 6.0 이상이 됩니다. 작업 능률 저하뿐만 아니라 작업의 안전면에서도 심각한 산업 작업재해를 야기할 문제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 와이어로프를 교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어로프 교체 기준 살펴보면 먼저 소선 절단으로 와이어로프 1꼬임 사이에 소선수 필라선은 제외하고 10분의 1 이상 절단된 것이고, 곡선 단선에 주의할 것, 단선이 하나의 스트랜드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6 곱하기 7 스트랜스 6에다가 소선수가 7인 경우에 3번 한 개의 스트랜스의 단선이 3가닥 이상이 단절된 경우나 6 곱하기 19일 경우에 꼬임이 있을 경우 단절된 거나, 그러면 6 곱하기 FI 그러니까 필러 와이어일 경우에 필라선일 경우에 25선 소선수가 25일 때 스트랜스 한 다섯 번이 한 개의 스트랜스 단선에 5가닥이 5가닥이 끊겨지는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 직경은 보면 와이어로프 직경의 감소가 공칭 직경의 7%를 초과한 것이고, 1단면 3방향의 평균 직경, 편측, 편심, 마모의 경우에는 강도의 감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크 현상은 킹크가 발생한 것이고, 곱게 펴도 복구가 곤란한 것이 해당되며, 형태 변형 및 부식은 변화 정도가 현저한 것, 그리고 스트랜드가 패이고 튀어나온 심강이 밀려서 빠져나온 것 등 와이어로프의 금속면이 침식되어 녹이 생긴 것 등입니다. 와이어로프의 1피치 사이에 와이어가 끊어진 비율이 10%에 달하는 경우,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지름이 공식 지름보다 7% 이상 마모된 경우, 그리고 심하게 킹크되거나 부식된 것이 와이어로프의 교체 기준입니다. 이상은 산림과 임업기술 3권 산림경영 630쪽과 숯가꾸기 표준교재 7번 임업기계 207쪽 개정임업 토목공학 1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02번 와이어로프의 꼬임입니다. 83회 1교시에서 임목의 집재가선에 이용되는 와이어로프의 꼬임의 4종류를 그림을 그려
제시하고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와이어 로프의 구조와 명칭을 보면 와이어 로프 철선 와이어 로프는 가선 집재뿐만 아니라 윈치를 이용한 집재 작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소정의 인장 강도를 가진 소선 와이어를 몇 개에서 몇십 개 꼬아 합쳐 스트랜드를 만들고 다시 스트랜드를 심줄 코어 오브 와이어 로프를 중심으로 몇 개를 꼬아 로프를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와이어 로프 구조와 각부의 명칭을 나타냅니다. 먼저 가운데 심줄이 있고 그 다음에 1피치가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랜드가 있습니다. 스트랜드는 여기 심소선이 있고 가운데 심소선이 있고 가상으로 소선, 속고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윗고임이 가장 바깥에 윗고임이 있고 로프의 지름은 여기 와이어 로프 지름이 그 스트랜드와 소선을 합친 그 지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원용 와이어 로프에는 이 스트랜드가 6개인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심줄은 기름이 침투된 마심과 같은 섬유제의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의 꼬임 방법을 살펴보면 와이어 로프의 꼬임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반대인 것을 보통 꼬임이라고 하고 같은 방향으로 된 것을 랑꼬임이라고 합니다. 한편 와이어 로프의 꼬임 방향에 따라서 좌꼬임, 우꼬임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좌꼬임, 우꼬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현재는 그림과 같이 Z꼬임, S꼬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와이어 로프의 꼬임 방향은 Z꼬임이 표준이고 특별한 용도의 경우에만 S꼬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꼬임 와이어 로프는 랑꼬임 와이어 로프에 비하여 손상률이 크지만 킹크 현상이 적고 취급이 용이하여 스플라이스 할 때 맞물림 길이가 짧은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보통 꼬임 와이어 로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랑꼬임 와이어 로프는 와이어의 시브홈에 접하는 길이가 길어서 마모 비율은 적지만 킹크 현상을 일으키기 쉽고 와이어 로프의 양 끝이 자유롭게 회전하기 어려운 곳이나 와이어 로프의 장력이 느슨해지지 않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와이어 로프의 꼬임을 나타낸 것으로 A는 스트랜드가 Z자 모양으로 꼬임은 보통 Z 꼬임이고 B 그림은 스트랜드가 S자 모양으로 꼬인 보통 S 꼬임, C는 랑 Z 꼬임이고 D는 S, 랑 S 꼬임입니다. 와이어 로프의 구성 및 단면을 살펴보면 와이어 로프를 구성하는 스트랜드 조합 및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와이어 로프의 조합 방법에는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개 34가지 종류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이 24번선 6고임, 그리고 19번선 6고임, 필러형 25선 6고임, 필러형 25번선 6고임, 워링턴 실형 36번선 6고임, 7번선 6고임, 37선 7번선 6고임 등입니다. 와이어 로프의 종류별 단면 구성 그림과 같으며 이 중에서 WSFI 등의 표기 내용을 다음과 같은 스트랜드 소선의 배열을 표시합니다. 먼저 실령은 1번째 층의 와이어 소선 직경이 두 번째 와이어 소선의 직경보다 작기 때문에 소선의 개수가 같습니다. 다음 W는 워링턴형은 바깥층의 소선의 숫자가 안층의 소선의 수보다 2배이지만 바깥층의 직경이 서로 다른 소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FI 필러형은 바깥과 안쪽의 소선 사이에 매우 가는 소선을
채워 넣는 형태입니다. 와이어로프, 표는 와이어로프 구성과 단면의 수로 먼저 7번선 6고임 중심섬유의 구성을 보면 여기가 본선 소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 스트랜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7번선 6고임 중심섬유로 표시는 6 곱하기 7로 하고 여기는 19번선 소선의 수가 이게 여기 한 개당 소선이 19개, 그 다음에 스트랜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고임 중심섬유라고 6 곱하기 19, 그 다음에 4호는 24번선 6고임 중심 및 각 스트랜드 중심섬유 6 곱하기 24, 그리고 필러형 25번선 6고임 중심섬유로 갖고 아까 필러형은 바깥과 안쪽과 소선 사이가 매우 가는 소선으로 채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와이어로프의 표기 방법을 보면 와이어로프의 종류를 표시하는 방법은 구성, 스트랜드의 본수 곱하기 한 개의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와이어의 개수, 소선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호는 와이어로프의 표면 처리 상태, 그리고 꼬임 방법을 나타내는 게 기호를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의 지름, 와이어로프의 인장 강도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냅니다. 와이어로프의 인장 강도에 따라 A종, 밀리미터 제곱당 165kg의 강도, 그 다음 B종은 180kg으로 구별되며 표면 처리 여부는 아연 도금인 것과 안 된 것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19, 1분의 5, 19mm B종 와이어로프는 6개의 스트랜드가 19개의 소선으로 이루어진 19mm의 와이어로프로서 가운데에 들어있는 심줄이 마심의 컴포지션 오일이 도포되어 있는 랑꼬임의 와이어로프를 의미합니다. 또한 6 곱하기 24 G5 10mm B종은 표면이 아연 도금이 되어 있고 보통 꼬임으로 24개의 소선으로 구성된 인장 강도가 높은 B종 와이어로프를 의미합니다. 보통 와이어로프의 심줄은 섬유심이나 별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데 섬유심, 화이어 코어의 경우 천연섬유인 C살섬 또는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각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소선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윤활유가 도포되어 있으며 심줄의 역할은 와이어로프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은 6번선 6고임의 와이어로프 측정 방법을 나타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2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이어로프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스트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와이어의 꼬임과 와이어로프를 구성하고 있는 스트랜드의 꼬임이 역방향으로 된 것을 보통 꼬임, 랭귤러 레이, 그 다음에 오디너리 레이라고 하며 기호는 O로 나타납니다. 여기 O로 나타나고 와이어 꼬임과 스트랜드 꼬임이 같은 방향으로 된 것을 랑스 꼬임, 1879년 영국의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랑꼬임은 L로 나타납니다. 꼬임이라는 용어는 와이어가 스트랜드 속에 또는 스트랜드가 로프 속에 놓여 있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보통 꼬임이 안정되어 킹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뒤틀리고 엉킴이 보통 꼬임이 안정되어 킹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뒤틀리고 엉킨 킹크가 생기기 어렵고 취급이 용이하므로 집재에 가서는 작업삭과 운제삭도의 A인줄에 사용되지만 마모되기 쉽습니다. 랑꼬임은 꼬임이 풀리기 쉬워 킹크가 일어나기 쉽지만 마모와 피로에 대하여
보통 꼬임의 와이어 로프보다 강하므로 가공본줄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은 그 와이어 로프의 킹크 상태를 설명합니다. 꼬임 상태를 뒤틀리고 꼬이고 여러 번 꼬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꼬임의 식별은 와이어 로프의 로프 축이 평행 동일한 방향으로 보이는 것이 보통 꼬임이고 와이어가 경사지게 보이는 것이 람 꼬임입니다. 꼬임 방향에 따라 좌꼬임 레프트 레이와 우꼬임 라이트 레이로 구분합니다. 좌꼬임은 Z꼬임, 우꼬임은 S꼬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꼬임이 많이 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Z꼬임입니다. 일반적으로 Z꼬임이 많이 이용됩니다. 로프에서 스트랜드 줄이 왼쪽 방향으로 놓여 있으면 그 로프는 우꼬임이 됩니다. 와이어 로프의 심줄 코어는 스트랜드를 지지하고 로프가 구부러질 때 스트랜드의 위치를 유지하여 줍니다. 심줄에는 사이살마 또는 합성 섬유로 제조된 섬유심 화이버 코어가 독립된 7곱하기7 와이어 로프로 7본선 7꼬임 와이어 로프로 제조된 독립 와이어 로프심이 있습니다. 독립 와이어 로프심은 벌출 작업에서와 같이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일에 많이 이용됩니다. 와이어 로프는 하중을 받을 때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와이어 상호 간의 접촉부에 생기는 내부 마모가 와이어 로프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종래예요. 접촉면 내구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종래의 전접촉에 단선되기 쉬운 결점을 개선하여 선접촉 방식, 실형, 필형 및 워링턴형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면접촉의 와이어 로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선접촉 로프는 와이어가 평행을 이루어 점접촉 로프보다 2배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개정 임업토목공학 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03번 가전집재에 필요한 기구 반송기입니다. 126회 3교시에서 타워 야드에 사용되는 반송기의 종류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집재기계용 부속기구를 살펴보면 집재 작업에 사용되는 부속기구는 가선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기구의 주요 부품을 표시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먼저 캐리지 반송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캐리어라고도 하고 캐리지라고도 합니다. 양지 반송기는 시브의 수가 2개 또는 4개인 것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형과 장수형이 있습니다. 편지 반송기는 중간지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송기이고 겸용형 반송기는 볼트 및 너트의 탈착으로 양지 또는 편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드암 캐리지는 엔드레스 타일러식과 리프팅 라인과 엔드레스 라인이 연결되지 않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계류형 반송기일 경우는 윈셋식, 폴링블럭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스팅 라인 내장형은 더블 엔드리시 가선에 사용되고 아베크 캐리어, 엔드리스 캐리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르래 블럭이라고도 하고 활차라고도 합니다. 도르래를 살펴보면 로딩 블럭은 1차 또는 2차형 그리고 후크 고정형, 후크 개폐형 등이 있습니다. 새들 블럭은 1차, 2차형, 링형 등이 있고 휠 블럭은 2차, 4차, 6차형이 있습니다. 가이드 블럭은 5에서 12인치
가지의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블록은 엔드레스 라인 장력 조절용 도드레이고, 작업용 와이어 로프 셔프터는 작업사기 땅에 닿지 않도록 중간에 지지해주는 도르래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스네치 블록은 장애물을 피하여 집재하는 데 필요한 도르래를 말하고, 지그재그 블록은 지그재그 집재용에 사용되는 특수 도르래를 말합니다. 기타 사항을 살펴보면, 스카이라인 서포터는 스카이라인을 중간에서 지지하는 기구,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직경에 따라 다양하고, 스카이라인 클램프는 스카이라인을 고정용으로 사용, 휠 블록이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휠 클램프는 휠라인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중추는 중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는 스카이라인 클램프와 휠 블록을 연결하는 고리이고, 장력계는 스카이라인의 장력 측정용, 그리고 작업삭 장력 측정용 등 다양합니다. 와이어 클립은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는 데 쓰고, 템버클은 가이드라인의 장력 조정용으로 사용되고, 샤클은 가이드라인 설치나 기구 등의 연결 등으로 사용되며, 슬링 세트는 슬링 로프, 초크후크, 아이소컷 등이 있습니다. 반송기는 캐리지는 목재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공분줄 위를 주행하는 반송기의 시브 도르래 활차는 가공분줄의 암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 지름이 큰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브 도르래가 2개 또는 4개인 반송기가 사용되는데, 이때 시브 도르래의 지름은 각각 가공분줄 지름의 6배, 4배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주행 방법과 짐 내림줄의 조작 방법 특성을 고려하여 야더 집재기와 타워 야더 집재기에 이용되는 반송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반송기를 먼저 살펴보면 시브 도르래 측판, 그리고 고리로 만들어진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반송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송기 양쪽 하단에 연결된 고리에 짐 당김줄 하울 라인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짐 달림 도르래와 추를 장착시킴으로써 이들의 자중을 이용하여 지면까지 집올림줄을 내려 집재목을 달아 집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익기둥 중간 지지대 사익기둥이 있는 다지간 집재 작업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공번줄 받침대 스카이라인 서포트를 통과해야 하므로 가공번줄로부터 탈선을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한 반송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슬랩플링 반송기는 보통 반송기의 경우 집재목을 반송기에 달아 올리기 위해서는 짐 당김줄을 지상으로 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짐 달림 도르래나 와이어로프의 자중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경사지에서는 내림 집재, 하향 집재일 경우 반송기와 짐 당김줄 사이에 발생하는 저항과 경사에 의한 중력 때문에 손쉽게 지면으로 끌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로 집재, 측방 집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인력으로 짐 올림줄을 집재목까지 끌고 가야 하므로 작업자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급경사지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재목을 달기 위한 작업줄이 지상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짐 당길 줄을 집재기의 동력을 이용하여 하강 슬랩폴 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슬랩폴링 반송기입니다. 대부분의 슬랩폴링 반송기는 뒤에서 언급되는 당김줄이나 짐 올림줄을 고정시키는 계류장치, 클램핑을 갖추 장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가선 집재기 중 슬랩플링 반송기를 장비한 집재기는 오스트리아에서 도입한 우르스 1 유니 타워 야더 집재기, 스투퍼 호스크 반송기와 콜러 301 USKA 반송기 등이 있습니다. 이 반송기는 자체 유압 장치에 의해 하향 집재 시 작업원의 힘이나 중력에 의하지 않고 반송기 자체에서 작업 번줄을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좌측 그림이 스노빙식 반송기 콜러 SKA1에 장착되는 스노빙식 반송기이고, 오른쪽은
슬랩풀링식 반송기 메이어 베노프의입니다. 여기 이 반송기에 여기가 시브 도르래입니다. 시브 도르래가 돌아가고 슬랩풀링 라인이 여기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가공 본체는 스카이라인이고 여기는 회송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짐 올림줄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계류형 반송기는 야더 집재기에 사용되는 계류형 반송기 로드 모링 캐리지, 오토매틱 캐리지, 셀프 로킹 캐리지라고 합니다. 짐 올림줄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짐 달림 도르래, 로딩 블록, 그 다음에 폴 블록을 반송기에 주행 중에 반송기에 고정하는 반송기입니다.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계류 장치는 국내에 도입된 팀머 마스터 집재기에 사용되는 반송기에 사용되는데 이는 원목을 매달은 당김줄의 끝부분에 철제 볼이 달려 있어 이것이 반송기 내에 있는 걸림 장치에 걸려서 짐이 반송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야더 집재기인 윈센 집재기나 타워 야더 집재기들에는 대부분 이러한 반송기가 가공본줄에 고정하기 위한 가공본줄 잼새, 스카이라인 클램프와 당김줄 잼새, 메인라인 클램프 등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본줄을 이동 중인 반송기의 정지와 가공본줄에 고정하기 위해 주행 방향을 역으로 몇 미터 정도 주행하거나 디스턴트 오토매틱 클램핑 콜로 반송기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송기가 정지한 후 정지되어 있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작동하는 방식 타임 오토매틱 클램핑 서퍼 반송기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잼새의 작동을 반송기에 내장된 배터리를 이용한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방식도 생산되고 있으며 이 경우 스위치의 작동은 무선 리모컨 장치의 해제 또는 잠겨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송기가 무거워지고 유압 방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해져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으나 이러한 계류형 반송기를 사용하면 작업줄이 1개 또는 2개만으로도 상하향 집재가 가능하므로 집재기의 구조가 간편해지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음 자주식 반송기는 다른 반송기는 집재기에서 나온 동력을 작업줄을 통해 반송기에 연결하여 반송기를 이동시키거나 짐을 올리고 내리지만 자주식 반송기는 엔진을 자체 내장한 형태로 별도의 집재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엔드리스 드럼에 감긴 가공본줄이 머리기둥과 꼬리기둥에 연결되어 있어 엔드리스 드럼의 정력 회전에 의하여 전진 또는 후진 방향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이의 조작은 무선 송수신 장치에 의하여 원격 조정이 되어 기계수가 따로 필요 없이 조작이 간편하고 다른 반송기를 사용하는 가선 시스템에 비하여 가선 설치가 손쉽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기 자체의 무게 때문에 집재할 수 있는 집재량이 줄어들고 장비의 중량 때문에 고출력의 엔진 장착이 곤란하여 느린 주행 속도로 인하여 작업 능률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반송기의 주행 속도나 가공본줄의 안전 하중에 의해 장거리 집재는 곤란하나 설치거리 200에서 300m까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주식 반송기는 일본 이와 후지사의 리모컨 조정용 라디캐리로 8.5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적용 중량은 약 800kg, 주행 속도는 30에서 80m 분당입니다. 장비 중량은 약 440kg으로 적재 용량은 작지만 반송기의 운전 조작이 손쉬워 일본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으로 엔진 출력이 약하고 드럼의 3에서 4회 감겨진 견인줄에 의하여 주행하므로 급경사지에서는 작업 용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림은 자주식 반송기, 엔진이 탑재된 자주식 반송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2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04번 고성능 임업기계입니다.
86개 사교시에서 임목수학 작업용 고성능 임목기계 세 종류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92회 2교시에서 다공정 임목기계, 고성능 임목기계 중에서 주요한 6개 기종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임목수학 작업시스템 세 가지를 설명하라. 95회 4교시에서 임목수학에 사용되는 고성능 임목기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98회 3교시에서 우리나라 같은 극경사지 지형에 적합한 타워 야드형 임목수학 작업 시스템에 대한 설명, 그리고 108회 3교시에서 주요 고성능 임목기계 종류를 쓰고 이를 활용한 임목수학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라. 그리고 113회 2교시에서 고성능 임목기계를 이용한 주요 임목수학 작업 시스템에서 하베스트형, 펠로번처형, 그리고 타워야드형이 있다. 각각의 임목수학 작업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고성능 임목기계에 대해 살펴보면, 고성능 다공정 임목기계는 벌도, 가지 제거, 작동, 집재, 집생산 등의 공정 가운데 복수의 공정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차량형 기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하베스터, 펠로번처, 프로세서 등이 대표적인 기종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벌목 조제 과정의 본격적인 기계화는 1955년경부터 도입된 가솔린 엔진 체인톱이 시초였고, 우수한 성능과 간편한 조작성에 의해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체인톱에 있어서는 고출력화나 경량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진동, 소음에 관계되는 재반 대책을 강구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체인톱을 중심으로 한 작업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인톱 이외의 벌목 조제용 기계에 있어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유압식 벌도 기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형 기계의 개발, 도입 실험과 여러 차례 도입 실험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본격적인 사업 도입에 의한 공정의 개선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들 기계는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선진 임목국에서 개발 및 도입이 진행되었고, 이들이 가진 고효율 처리 능력에 따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성능 임목기계, 다공정 처리기계에 한 작업 시스템이 확립되어 벌채 및 반출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에서도 임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현행 기계를 기본으로 한 공정의 개선에 대해서 거의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고, 고능률을 올릴 수 있는 대형 기계의 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일본 또는 선진 임업국과 마찬가지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공정 처리 기계의 분류를 살펴보면, 차량을 기본으로 하는 임목기계는 자체 주행이 가능하다든가 주행장치가 바퀴식이든가 궤도식이든가 기본 차량에 장치된 작업기의 기구나 기능 차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로 작업기능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고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정식화되고 있는 SA의 Society of Automatic Engineering에서 임업용 차량의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 우선 단일 공정 처리기계와 복수 공정 처리기계로 구별됩니다. 단일 공정 처리기계는 하나의 작업 공정을 한 대의 차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작업 유니트는 하나입니다. 주요 기종으로는 스키더, 포더, 트리펠러, 로그로더, 디카바, 딜리버, 치퍼, 슬래셔, 이동식 야더 등이 있습니다. 즉, 스키더, 포더, 이동식 야더는 집재 기능을 가지고, 펠로는 벌도 기능, 그리고 로그로더는 집적 기능, 디카바는 박피 기능, 딜리버는 가지 제거 기능, 그리고 치퍼는 칩 분쇄 기능, 슬래셔는 절단 작동 기능을 가진 작업 유니트를 각각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공정 처리 기계는 복수 공정의 작업을 한 대의 차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두 가지 기능 이상의 작업 유니트가 부착되어 있고, 벌도, 가지 제거, 절단 작동, 집적, 치핑 등 복수의 작업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다공정 처리 기계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작업 기능에 따라 펠로 번처, 펠로 스키더, 펠로 포워더, 프로세서, 하베스터 등 5종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프로세서는 딜리버 번처, 슬러셔 번처, 딜리버 슬래셔 번처에 대한 총칭이고 별도 기능은 갖지 않습니다. 한편 하베스터는 펠리 딜리버, 펠로 번처, 펠로 딜리버 번처, 펠로 딜리버 슬래셔 번처의 총칭으로 별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기구적인 특성에 따라 차체 플레임이 굴절하는가에 따라 굴절 시 아티큘레이트 타입과 고정식 리기드 타입으로 나뉩니다. 특히 주행장치의 차이에 따라 차륜형 휠 타입과 궤도형 크롤러 타입으로 나뉩니다. 특히 절단장치나 적재장치 및 작업 방법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예를 들면 펠로 번처, 펠로 스키더, 펠로 포워더, 하베스터 등은 절단장치가 유압식 체인톱이나 원형 톱으로 절단하는 기구 및 벌목용 칼날을 땅속에 집어넣어 뿌리 부분으로부터 잇목을 굴치하는 기구인 업루터의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또한 프로세서에는 절단장치의 차이에 따라 가위 절단식, 시오 타입과 유압식 방식, 시오 타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차체 상부를 선회시켜 벌채목을 직접하는 러클봄 형식과 차체를 주행 이동시켜 직접하는 프론트암 형식 등 작업기 장착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세분하고 있습니다. 다공정 처리기계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하베스터로 대표적인 다공정 처리기계로서 벌도, 가지치기, 조제목 마름질, 토막내기 작업을 한 공정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프로세서와 달리 잇목을 벌도할 수 있으며 비교적 균일한 소경목을 대상으로 벌채가 이루어지는 곳에 널리 사용됩니다. 임내에서 직접 벌목 조제하는 장비이므로 조제된 원목을 접목장까지 운반하는 포워더 등의 장비와 조합되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포워더는 장착된 원목 그래플, 집게로 집제목을 적재하여 안경사지 임내나 작업도를 주행하며 임도배나 토장까지 반출할 수 있는 차륜형 원목 자동차입니다. 하베스터형 잇목 수학 작업 시스템은 벌도 조제는 하베스터가 하고 집재는 포워더가 수행을 합니다. 다음 펠로 번처를 살펴보면 트리 펠로는 단순히 벌도만 할 수 있으나 펠로 번처는 벌도된 나무의 모아쌓기 기능을 가진 다공정 처리기계입니다. 펠로 번처형 잇목 수학 작업 시스템은 펠로 번처는 접목 수학 시스템 가운데 스키더 등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하베스터와 달리 가지 제거 기능이나 절단 기능은 없습니다. 벌도는 펠로 번처가 하고 집재는 스키더를 활용하며 조제와 쌓기는 프로세서를 이용합니다. 별도 장치에 따른 구분으로는 유압 절단 가위식과 디스크 쇼 방식과 체인톱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집재 차량인 포워더입니다. 농업 트랙터로 견인되는 트레일러에 크레인을 장착하여 집재를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세서나 하베스터의 베이스 머신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주로 하베스터에 의해 벌도 조제된 원목을 차체에 탑재된 그래플로 장착하여 집재로나 완경사지 임내에서 임도변에 초장까지 집재 운반할 수 있는 고성능 잇목기계입니다. 다음 견인 집재 차량의 스키더는 주로 펠로 번처나 체인톱으로 벌도된 나무를 스키더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래플로 짚거나 윈치로 끌어당겨서 나무의 한쪽을 들어올려 견인하는 임업전용 트랙터의 총칭입니다. 험한 지형에서 작업 성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강하여 과거로부터 잇목 수학 작업에 사용된 대표적인 임업전용 트랙터이며 주로 접목이나 전간 집재에 널리 사용되는 고성능 임업기계입니다. 다음 프로세서 조제기는 프로세서는 스키더 혹은 타워야드 등에 집적되어 산지 토장에 집적된 접목재의 가지 제거, 절단, 초도부 제거, 집적 등의 조제 작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계입니다.
조제 전용 기계로서 앞에 설명한 펠로번처, 스키드와 조합하여 대규모 사업지에서 또는 타워야드 집재기와 조합하여 하베스터의 작업이 곤란한 극경사지에서 작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접목재에 대한 가지치기, 조제목 마른줄 작업, 통나무 자르기 등 일련의 조제 작업을 항공정으로 수행하여 한 곳에 쌓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접목을 잡는 장치, 가지치기 장치, 송재 장치, 마름질 장치, 절단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플쇼는 집게에 유압식 체인톱이나 디스크쇼를 부착하여 조제된 원목을 이무 길이로 절단하는 기능을 가진 이목기계입니다. 그래플쇼 헤드는 유압 실린더로 개폐되는 한 쌍의 집게와 그 측면의 유압 실린더에 의해 이동하는 프레임에 부착된 유압 모터로 구동되고 있는 고속 체인쇼로 구성됩니다. 선회용 유압 로테이터를 지나 본체의 붐 끝에 매달려 장착된 형태와 유압 구동 선회륜을 이용하여 본체의 암 끝에 링크를 장착하는 고정형이 있습니다. 표는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에 의한 작업 가능한 단위 작업의 구분을 나타냅니다. 먼저 벌목 작업은 트리펠러, 펠로번처, 하베스터는 가능하고 프로세서는 벌목 기능이 없습니다. 조제 작업으로 지타는 트리펠러, 펠로번처는 없으나 하베스터, 프로세서 등이 있고 지타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타 측정 절단 모두 다 펠로번처는 불가능하고 하베스터, 프로세서는 가능합니다. 다음 집재 작업으로 쌓기와 소집재는 트리펠러는 불가능하지만 펠로번처, 하베스터, 프로세서는 쌓기와 소집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능 임목기계에 의한 임목 수학 작업 시스템을 살펴보면 먼저 하베스터형 임목 수학 작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베스터형 임목 수학 작업 시스템은 벌도 조제는 하베스터가 하고 집재는 포워더가 하는 작업 시스템입니다. 하베스터에 의해 벌도 조제 작업을 하고 포워더로 집재 작업을 합니다. 하베스터와 포워더의 조합에 의한 작업 시스템으로 평지의 살림에 적용되며 단목 생산을 위한 작업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다음 펠로번처형 임목수학 작업 시스템은 벌도는 펠로번처에서 하고 집재는 스키더 그리고 조제는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 시스템입니다. 펠로번처에 의한 벌도를 하고 스키더에 의한 접목 집재, 프로세서로 조제 작업을 합니다. 작업도와 집재로가 많이 개설된 곳에 사용되며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서 택벌 작업 등에 많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타워 야드형 임목수학 작업 시스템으로 벌도는 체인톱에서 이용해서 하고 집재는 타워 야더 그리고 조제는 토장에서 프로세서를 통해서 조제가 됩니다. 체인톱에 의한 벌도, 타워 야드는 접목 집재 그리고 토장이나 임도변에서 프로세서로 조제 작업을 합니다. 경사가 급한 산악지에서 특히 적합한 작업 시스템입니다. 표는 인공님과 천연님, 대경제의 고성능 임목기계에 의한 임목수학 작업 시스템을 분류한 겁니다. 먼저 인공님에서는 벌도는 하베스터에서 하고 집재는 단목은 포워더, 그 다음에 조제는 하베스터, 직접 포워더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님의 펠로번처에 의한 벌도를 하고 집재는 스키더에서 접목 집재를 하며 조제는 프로세서가 담당하고 집적도 프로세서가 담당합니다. 다음 천연님 대경제의 경우 벌도는 펠로번처에서 이루어지고 집재는 스키더를 위한 접목 집재를 하며 조제는 딜림버로 하고 집적은 그래플로 하는 작업 시스템입니다. 그림은 원목 생산의 새로운 작업 시스템을 나타낸 걸로 먼저 펠로번처 타입 완경사 지형에서의 작업 형태입니다. 조제는 하베스터에서 벌도 가지치기 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포워더를 이용해서 집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워 야드형 타입으로 경사지형에서 이루어집니다.
펠로 번처에서 벌도 쌓기를 하고 그다음에 스키더를 이용해서 집재를 하며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가지 제거 및 조제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하베스터형이고요. 이 부분은 펠로 번처형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타워 야드형 타입의 경사지형에서 하는 겁니다. 체인톱에서 벌도를 하고 타워야더에서를 설치하여 집재를 하며 토장에서 프로세서를 통하여 가지 제거 조제 작업을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2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인 2교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